안녕하세요, 포베이브입니다. 지난 영상이었던 S1000R에 대한 영상에 너무나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오늘은 현재 바이크이자 S1000R의 네이키드 버전인 S1000R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초의 S1000R은 2014년 처음 등장합니다. 2세대의 S1000R라린 0524 모델을 베이스로 만들어졌습니다. BMW에서는 슈퍼스포츠 클래스의 역사를 새로 잇은 S1000R의 후속적으로 S1000R의 스포츠 페어링을 벗겨내고 거리에서의 퍼포먼스를 중점으로 둔 네이키드 바이크 생산에 착수했습니다. 최고 출력은 공도용으로 제작되었기에 그 기준에 맞춰 낮아졌지만 헤드라이트나 사이드 카울에서 만들어내는 S1000R의 향기는 그의 집게임을 강렬하게 나타내고 있죠. 베이스 모델이 된 2세대의 S1000R의 출력은 약 200마력대이지만 S1000R의 경우는 156마력으로 다운되었습니다. 14년 당시 슈퍼스포츠 바이크는 말할 것도 없고 네이키드 바이크들에서조차 지금이야 기본 옵션인 ABS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당연히 그 외에 전자장비도 E3가 만무했죠. 하지만 기술력의 최고를 달리던 BMW에서는 본인들의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기존에 없었던 슈퍼바이크 장르의 어마어마한 전자장비들을 때려넣기 시작했습니다. ABS뿐만 아니라 TCS, 전자장비 서스펜션, 주행모드 변경 가능, 크루즈 컨트롤, 픽 쉬프트까지 당시 일제 바이크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한 최첨단의 전자장비들이 탑재되죠. 당시 이러한 스펙은 사실 현재에 와서도 모두 가진 바이크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의 풀 전자장비 사양이었으며 당대 바이크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일제 모델들도 부랴부랴 전자장비를 탑재하기 시작했으니 성능을 떠나 바이크 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기념비적이기도 한 모델입니다. 2세대의 S1000R은 2017년 모델 체인지 되어 나왔습니다. 전 세대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선에서 색상의 추가와 함께 엔진의 세부적인 세팅 변화로 인한 마력과 토크가 향상되었으며 2세대 전자제어 스로틀 기술이 적용되어 이전 세대에서는 언만 가능했던 퀵 쉬프트가 2세대에 들어서 다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풀체인지된 3세대의 S1000R이 등장합니다. 이전 세대들의 날렵하고 시그니처와도 같던 헤드라이트를 과감하게 버리고 헤드라이트를 시작으로 여러 부분들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상위 트림인 M 패키지도 함께 출시되죠. M 패키지에서는 전용 컬러와 더불어 카본 휠, M팩 체인, 아크라 티타늄 사일렌서 등등의 옵션이 추가되며 기본 사양에서도 M 패키지 옵션 파츠를 추가함으로써 M팩의 느낌을 한껏 낼 수 있었습니다. 23년식 S1000R은 최대 11,000rpm에서 165마력을 내며 9,250rpm에서 최대 114Nm의 토크를 낼 수 있습니다. 사실 베이스 모델인 S1000R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생산이 되기에 이전 영상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잘 알려진 고질병 중 하나로는 구형 S1000R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엔진헤드 커버에 가스켓 누유가 있습니다. 현존하는 리터급 네이키드 바이크 중에서는 두카티의 V4 스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장자리를 굳건히 지키던 바이크입니다. S1000R보다 다운된 출력인 거지. 이미 160마력대의 출력과 그에 따른 토크는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자칫 잘못 스로틀을 당겼을 때 이미 날아가 버릴 정도의 출력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감속은 칼같이 잡아주는데 그렇다고 불안정한 게 아닌 아주 안정적인 감속 능력도 보여줍니다. 거기에 빵빵한 전자장비들은 예기치 못한 소나기 등의 우천시 주행에서도 믿음직한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다만 클러치의 장력이 센 편이라 정체된 시내길을 주행할 때는 손에 쥐날 정도지만 이마저도 퀵 쉬프트로 인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본격적인 단점으로는 연비를 뽑을 수가 있는데 거의 2000cc 준중형 외제 세단급에 맞먹는 연비를 보여주곤 합니다. 물론 고속 항속 주행을 한다면 연비는 올라가겠지만 이마저로 리터당 15km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특유의 BMW 엔진 소리가 있습니다. 이걸 좋다고 하고 타시는 분들도 많지만 잡소리에 민감한 저로서는 아무리 들어도 적응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S1000R과 마찬가지로 열간시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이 부분은 S엔진 모두의 고질적인 병이라 같은 심장을 공유하는 S1000R도 피해갈 수 없었죠.
고질적인 연료 펌프 문제는 신형에서는 제발 개선되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또한 이 부분은 단점이라면 단점인 부분이 애매한 라이딩 포지션입니다. 네이키드와 알차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듯한 포지션은 처음 타는 라이더들에게는 상당한 적응 기간을 가지게 하며 고속주행 시 몸을 웅크리게 되면 몸보다 팔이 더 올라가는 애매한 포지션이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S1000RR의 집계호손인 S1000R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같은 심장을 공유하기에 이전 편인 S1000RR 편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바이크였습니다. 나는 BMW의 감성과 빵빵한 전자장비, 특유의 엔진음을 견뎌낼 수 있다면 현존하는 중고 매물리 중에서는 대장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안녕하세요.